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S&P 500 기준으로 6천을 일시 돌파하기도 하고, 우리가 결국 밸류에이션, 주가가 얼만큼 이익 대비 몇 배의 배수로 거래가 되느냐, 아파트로 치면 뭐 평당 1억이냐 1억 5천만 원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 이익치 전망 기준 대비 퍼가 주가 수익 배수가 22.2배.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주가 수준 중에 가장 높고, 우리가 과거 한 1, 20년을 놓고 봐도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조금 경계를 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제가 당장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의 경기 및 특히 기업이익이 감세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또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이익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선반영되는데, 우리가 그럼 하여간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고 혹시 리스크가 있다면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 근데 트럼프도 실제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재무장관 물망에 오르는 그 헤지펀드의 거물들을 지금 고용하려는 거 보면 매크로 리스크, 채권 시장의 리스크를 잠재되어 있는 걸 알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그 가계는, 미국 개인들은 금융자산에서 가장 많은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미국 주가가 다이내믹하니까 여기서부터 부의 효과, 부를 창출을 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장기 투자가가 되니까, 그래서 가계 중에 금융자산 중에 한 50%가 주식이고 현금과 채권 비중이 각각 한 15%쯤 된다. 그래서 되게 미국 경기, 자본시장의 그 깊은 폭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볼 때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상당히 거물이죠. 이분이 그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영향, 시클리컬한 걸 제거하고 아주 순수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평가,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는 게 그런 그 표를 여기 이제 제시하는데, 시장에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볼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되게 고평가됐던 시점이 아들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말고 아들 부시가 2001년에 집권했을 때 cyclically adjusted per, 그러니까 경기 관련돼서 조정이 된 퍼라는 지표가 39배였는데 그 이후로 실제 주가가 몇 년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경기나 기업 이익 전망은 좋지만, 우리 여기 화살표 두 개를 놓고 보시면 오른쪽에 화살표를 보면 현재 시점인데 지금의 퍼 수준이 그 당시와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약간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시장이 조금 단기 과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돼요. 이제 일부 버블일 수도 있고, 테슬라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크립토도 뭐 이유는 있지만 너무 단기 과열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가 집계를 하는 가장 공매도가 많이 된 종목의 바스켓인데, 공매도가 되면 실제 펀더멘털하게 잘 투자했으면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고통을 헤지펀드한테 안겨주는 거지만, 오히려 하여간 이런 펀더멘털이 안 좋은 종목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은 조금 시장에 과열되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하게 보면 향후 1년, 그러니까 금년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되니까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 2분기,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익 전망, 인력 이익 전망이 S&P 기준으로는 269달러인데 지금 지수가 5,970이면 퍼가 22.2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화살표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202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고, 2021년 말에 우리가 주가가 이제 엄청 급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하락했는데, 그때 수준보다는 좀 낮지만 상당히 지금 이제 고평가 영향으로 집입이 돼서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것은 이제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퍼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price to sales죠. 매출액 대비
주가의 수준, 그 다음에 PBR, 장부가치, 순자산가치 대비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둘 다 과거 고점인 뭐 2021년 말 아니면 PBR은 이제 닷컴 버블 때 시점인데 그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퍼르보나 PSR이나 PBR이나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우리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자본시장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 기업이니까 미래의 이익의 전망에 따라서 이게 고평가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적정하게 평가가 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 히스토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퍼가 1년 예상치 기준으로 22배인데 과거 5년의 평균은 20배, 10년의 평균은 18배, 20년의 평균은 16배. 그러니까 지난 20년, 10년, 5년 동안 퍼가 계속 올라온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퍼가 20배가 넘는 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기업 이익이 좋고, 미국 기업이 특히 빅테크가 IT, 소프트웨어, AI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 이제 그런 굿뉴스죠, 되게. 그리고 ROE도 지난 100년 역사상 가장 높은 20%가 넘는 구조적인 그런 이익의 변화가 이제 뒷받침이 돼서 퍼가 높은데, 우리가 22.2배라고 무조건 높다고 단순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2021년 말에 주가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2022년에 엄청 폭락했죠. 20% 이상. 근데 그 당시에는 이익이 꺾이는 시점이어서 주가 고점을 찍고 많이 빠졌었고, 2000년대 인터넷 닷컴에서는 결국 이익의 버블이 있었는데, 지금은 빅테크건 미국의 헬스케어 종목이건 금융이건 소비재 기업이건 상당히 재무 구조도 건실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현재 PER을 과거 PER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22배쯤 되는데 과거 5년 평균은 20배, 10년 평균은 18배, 20년 평균은 16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올수록 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안정적인 이익을 미국 기업이 계속 내고 ROE도 사상 최고치,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클라우드나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쪽을 거의 뭐 독점, 아니면 이제 제일 군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터질 때는 일시적으로 밸류에이션 24배까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지금 22배면 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걱정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단순 비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2021년 말 주가가 급등하고 그 이후에 2022년에 폭락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익이 꺾이는 시점, 2022년에 이익이 급락을 해서 메타 같은 데는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인터넷 버블인 2000년대, 그러니까 한 23, 4년 전에는 닷컴 버블이어서 이익의 버블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빅테크나 컨슈머 주식 아니면 금융주, 하여간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거버넌스도 좋아졌고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펀디멘털한 변화가 있어서 상당히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금리가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4%대의 그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의 이벤트만 없다면 주가는 상당히 유지는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시장이라는 건 항상 예상 못한 그 이벤트 리스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지정학적인 이슈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제 생각에는 밸류에이션도 좀 부담이 되지만 채권 시장에서 뭔가 불안한 요소가 터질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요즘 미국 월가의 대가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고 재정 적자가 너무 지금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가 한번 휘청되는, 최근 금리가 오르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한번 흔들리는, 휘청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경우에 리스크는 채권 시장에 와서 금리 상승을 통해서 이제 주식 시장에 충격을 줄 텐데,
트럼프가 워낙 그 경제나 금융에 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라고 새로 만드는 부처. 근데 뭐 실제 장관은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수장으로 앉혀서 미국이 보면 공무원이 연방정부, 한국으로 치면 중앙공무원이 300만 명, 주정부, 지방정부가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부처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서 예산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굿뉴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채권 시장의 리스크, 금융이 한번 조금 갑자기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할 때는 재무부 장관의 역할이 연준 총리랑 되게 총재랑 중요한데 실제 그 트럼프와 가까운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소로스 펀드에서도 근무했던 스커트 벤센트라고 상당히 이분도 그러니까 대단히 경험이 좋은 분인데 매크로를 되게 잘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물론 지인이고 트럼프 입장에서 편해서 앉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얘기가 된다는 것은 이런 매크로 상황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어서 트럼프도 다음 이제 내년에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조각을 상당히 매크로 리스크를 잘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